내 생각에는 구리 조달과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동전주조에 필요한 구리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조달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인이 구리를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죠. 아마도 중국 상인을 통해 몰래 들여온다고 하면 중국과의 한약재를 거래하는 약방이 적격이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 낭자, 내금위장이 말했다. 이어 서무도 한마디 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머지않아 구리를 기와집으로 옮기려 하지 않겠소? 그러겠죠. 그럼 저 선전은 무엇이오? 이혜진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저 선전은 내가 보기에는 연락소 같아요. 아마도 주화위조에 관련된 자들이 수시로 모여 회합을 한다거나 주모자나 배후 인물의 신복이 여기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지 않을까요? 내금위장이 말했다. 탁월한 생각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다니 과연 이 낭자 답습니다. 서무도 거들었다. 마치 이 소저가 배후 인물 같소. 어찌 이토록 정확하게 추리할 수 있단 말이오.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그림이 그려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추리 아닌가요? 내금위장이 이혜진을 추켜 세웠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겠죠. 두 가지라 그게 무엇이오? 서무가 물었다. 하나는 기와집, 약방 그리고 선전을 동시에 급습하여 관련자들을 추포, 신문하여 배후를 비롯한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선전을 찾는 배후의 신복을 미행하여 주모자나 배후 인물을 일거에 잡아들이는 거예요. 한데 선전에 오는 사람들 중 누가 신복인지 가려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내금위장이 말했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기가 쉽지만은 않군요. 그래요. 이미 주화위조 장소, 저들의 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약방, 선전이 드러난 이상 서둘 필요는 없다고 봐요. 김 공자님에게 긴밀히 할 얘기가 있는데 들어주실래요? 라고 말하며 이혜진은 내금위장을 서무와는 좀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말했다. 내금위장은 지금 곧바로 기와집 주막으로 가서 하원지를 데리고 입궁하세요. 전하를 뵙고 좀 전에 내가 한 말을 아뢰도록 하세요. 결정을 내리실 분은 전하이시니까요. 알았습니다. 공주마마. 그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금위장이 서무에게 작별을 고하고 먼저 떠났다. 이 소저. 주막으로 가야 하지 않소? 아니요. 좀 전에 김 공자님에게 부탁해놨어요. 그 얘기였군요. 한데 두 분이 전부터 아는 사이였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지난번에 남촌 주막에서 처음 만난 거려. 서무가 의아한 듯 머리를 갸우뚱해 보이더니 원래의 자리로 환원시키며 말했다. 이 소저.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오?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주화위조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알아냈으니 포청에 알리면 그만이에요. 이제 이렇게 헤어지면 다시 만나지 못하겠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서 공자님. 포청까지 함께 가드리겠소?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 일도 김 공자에게 부탁해 놓았답니다. 아, 그런가요? 그동안 이 소저와 함께여서 좋았소. 다시 만날 수 있겠소? 나 역시나 좋았어요. 우리의 인연이 다하지 않았다면 언젠가 만날 날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잘 들어가고 몸 보중해요. 이 소저도 보중하시오. 서무와 이혜진은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다. 더 이상 딱히 둘이 함께 하여야 할 일이 없었기에 각자의 길로 가는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남촌 선무관. 서무가 선무관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다. 선무관 본체 옆에 있는 별채에 있는 그의 방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때 본체 대청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를 궁금히 여긴 서무는 본체로 방향을 바꿔 대청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대청에는 관주를 비롯하여 현인중, 김민조, 이유정 등 제1대 제자들이 심각한 얼굴을 하고 서 있었고, 가운데에는 남수련이 망연자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떨어뜨리며 관주에게 말하고 있었다. 관주님, 그 말이 사실인가요? 거짓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정녕 믿기지가 않는군요. 남낭자. 노부도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억누를 수가 없네. 선무관 아산향주로 부터의 전갈이니까 사실임에 틀림없을 게야. 노부도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 굴뚝 같네. 서무가 현인중에게 다가가 물었다. 소협. 무슨 일이요? 현인중이 서무를 대청 한편으로 데리고 갔다. 소협. 며칠 전에 아산 운무관의 복면을 한 괴인들이 들이닥쳐 불을 지르고 운무관주와 제1대 제자 7명 중 6명을 살해하였다 하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남낭자가 실신하여 정신을 잃고 있다가 가까스로 방금 전에 깨어났다오. 이 말에 서무는 적지 않이 놀랐다. 운무관이라 하면 아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거대 문파라고 이혜진이 언젠가 말해준 적이 있었다. 특히 운무관주의 무공은 당금 강호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최고수라고도 했다. 그런데 누가 있어 관주를 포함한 무공 고수들인 운무관 제1대 제자들을 살해했단 말인가?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졌소? 전혀 짐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오. 서무가 천천히 남수련에게 다가갔다. 아직도 슬픔을 억제하지 못한 채 간신히 일어나려 했다. 서무가 그런 남수련을 부축하여 일으켰다. 남소저.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소. 내 기필코 그자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저지른 만행을 만천하에 알리는데 일조하리다. 고마워요, 서소협. 선무관주가 남수련을 향해 말했다. 노부, 무슨 일이 있어도 남낭자의 원한을 꼭 갚아주겠소. 조정에서도 이 사건을 조사하겠지만 이는 강호의 일인지라 선무관의 이름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밝혀낼 터이니 마음을 진정시키고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오. 정말 고맙습니다. 관주님. 저도 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아버님의 원수를 찾아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어요. 현 관주가 상좌에 착석하자 좌우로 현인중, 김민조, 이유정, 3명의 제1대 제자 그리고 남수련, 서무가 앉았다. 현 관주가 좌중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일 일찍 아산으로 내려간다. 현장을 직접 보고 그리고 운무관주와 그의 제자들의 시신을 살펴보면 무언가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거야. 인중이는 이곳에 남아 선무관을 지키고 남낭자와 서소협은 자유의사에 맡기겠네. 현인중, 김민조, 이유정이 동시에 입을 열었다. 예, 사부님.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서무가 현관주를 바라보고 말했다. 저도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그토록 무자비한지 반드시 밝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게나. 남수련이 슬픔을 뒤로 한 채 단호하게 말했다. 관주님. 이 일은 강호의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 일이에요.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주셔요. 슬픔을 잠시 묻고 강해질 수 있어요. 알았네. 어려운 결정을 하였네. 같이 내려가기로 하게나. 궁궐편전. 아산 운무관 방화, 문주와 제1대 제자 6명 죽음의 소식은 곧바로 도승지를 통해 임금에게 전해졌다. 임금은 아산 현감의 장계를 읽고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위에선 주화위조가 급부상하고 아래에선 강호 거대 문파의 비극이라. 무언가 심상치 않군. 주화위조와 거대 문파 제거. 과연 연관성이 있는가? 아니면 따로 일어난 사건인가? 이런 거대한 음모를 꾀하는 자가 대관절 누구란 말인가?
임금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내금의장한테 들은 의명의 말이 갑자기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의명? 주화위조의 결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듯 운무관 사건도 무언가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주화위조 사건은 서두를 필요는 없는 일, 때가 되면 단행하면 될 일이야. 도승지. 그때까지 옆에 서 있던 도승지가 대답했다. 예. 전하. 도승지는 지금 곧 의명공주를 들라 이르라. 분부 받들겠사옵니다. 도승지가 나가고 용상에서 일어난 임금은 계단 아래로 내려왔다. 팔짱을 끼고 마루 위를 왔다 갔다 하며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고심했으나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주화위조는 막대한 자금 마련임에는 틀림없는데 운무관이라는 지방 거대 문파의 제거는 뭐란 말인가? 임금은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두 사건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주화위조는 한양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고 운무관 사건은 아산에서의 일이고 보면 연결고리가 있을 수가 없지 않은가? 이런저런 생각에 골몰하고 있던 임금 앞에 상선이 다가와 아뢰었다. 전하, 의명공주 이옵니다. 들라 해라. 의명이 사뿐사뿐 걸어 들어왔다. 전하를 뵙습니다. 오, 의명, 어서와. 오늘은 웬일로 소녀를 다 부르셨사옵니까? 의명은 살며시 웃으며 말했다. 내금의장한테서 주화위조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들었다. 의명의 탁월한 식견에 이 오라비도 감탄을 금치 못했느니라. 그 일은 서서히 처리하면 될 일이고 지금 의명을 부른 것은 다른 일 때문이야. 전하한테 난생 처음 칭찬을 들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사오나 이 칭찬은 아마도 전하가 지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사옵니다. 아니 그런가요? 녀석도 과인이 못 당하겠다. 지금 과인의 머리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들어봐. 말씀해 보셔요. 전하, 임금은 운무관 사건에 대해 의명공주에게 말해주고 나서 덧붙였다. 주화위조 사건과 운무관 사건 간의 연결고리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 해서 의명이 아산으로 내려가 극비의 사건의 진상을 밝혀봐. 전하, 소녀가 전하의 용안을 밝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두 사건은 직접 연관되어 있어요. 연관이 있다. 현장을 보지도 않고 연결고리를 찾은 것이야? 그러며 현장에 내려가는 것은 단지 확인 절차에 불과해요. 계속 말해봐. 무엇부터 말할까요? 그래요, 운무관주 남이려는 보기 드문 무공 최고수예요. 전에 그의 딸과 결혼 적이 있는데 하마터면 저의 목이 날아갈 뻔했지요. 겨우 이기긴 했는데 그것으로 보아 남 관주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남 관주와 대적할 수 있는 강호 인물은 당금 세상에서 단 5명뿐이에요. 그게 누구야? 첫째는 사부님, 둘째는 선무관 현 관주, 셋째는 천지문 문문주, 넷째는 지리산 화엄사의 일연선사, 다섯째는 바로 저의 사형이신 전하랍니다. 과인을 빼면 4명이군. 맞아요. 이 중 사부님, 현 관주, 일연선사도 빠져야겠죠. 이제 남은 사람은 딱 1명 문문주뿐이에요. 천지문은 조사료 납치에 관여했죠. 그리고 이번 운무관을 그 지경으로 만든 자들 역시 천지문 밖에는 없다고 봐요. 아직 심증이지 물증은 없지 않아? 이번에 내려가 물증을 잡으면 돼요. 그보다 천지문이 왜 그랬을까 하는 점이에요. 즉 동기가 중요하죠. 제 추측이지만 아마도 맞을 거예요. 동기라. 그래, 무엇보다도 그게 중요하지. 왜 그랬다고 생각해? 천지문과 운무관은 그동안 유대가 깊었어요. 모든 일에 서로 돕고 협조해왔죠. 또한 운무관은 아산 현감의 비호 아래 발전할 수 있었고 왕래도 잦았죠. 큰 뇌물성 예물도 때마다 바쳤고요.
따라서 천지문이나 아산 현감에 연루된 어떤 급비 사항을 운무관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해요. 뭐 그 급비 사항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알려지면 지극히 곤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관주가 갑자기 그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던 거지요. 무엇 때문에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는 몰라요. 뭐 그 급비 사항이 남관주와는 맞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그걸 어찌 안게야? 한양에 있는 의명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산에서의 일을 마치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천지문과 운무관의 돈독한 관계는 공공연한 사실이고 운무관과 아산 현감의 관계는 남수련과 아산 현청에서 겨룰 때 안 사실이고 운무관이 그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을 안 것은 남수련이 며칠 전 예물을 가지고 선무관을 방문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곧 운무관이 선무관과 손을 잡겠다는 의사표시로 봐야 하거든요. 따라서 급비를 운무관이 발설하기 전에 뿌리를 뽑아야만 했던 거지요. 방화를 하여 운무관이 불을 끄기 위해 오왕저왕하여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탐은 문주가 직접 손을 썼다고 봐요.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지요. 어때요? 전하, 제 추리가 그럴싸하지 않나요?